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한마디로 줄여서 바이든 정부 미쳤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월경자들 한 명 한 명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6억, 미화로 47만 달러씩 현금을 뿌리겠다. 국경을 넘으시는 것을 단속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그 광증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증을 만들어내는 그 흐름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 잠시 소개 말씀 올립니다. 중국은 괴물이다.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구멍숭숭 뚫어서 침투해서 조종하고 농락하고 있는지 그 자세한 사정을 낱낱하게 고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저 정도면은 한국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글로벌리스트 본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키운 그 본가죠. 저희 자유시민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지능적으로 조직화되면 중국의 침투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 월경 입국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체포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46만 달러씩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원씩 입에 물려주겠다. 이게 미친 소리죠. 그래서 터커 칼슨이 이거는 미국 정책상, 미국의 뉴스상 실현된 정책이든 검토된 정책이든 간에 이거보다 더 미친 정책은 없었다, 이러한 내용의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No matter how creative your jokes may be, it is almost impossible to be more ludicrous than reality already is. And yet, even by those impossibly high standards, we can confidently announce tonight that we have just read the single most deranged news story ever printed in this country. So no matter what happens going forward, and God knows what that'll be, this story will live forever as the high watermark of political lunacy. Mark your calendars. It's October 28th, 2021. This is the day that things couldn't possibly get nuttier. And here it is. According to a piece in this afternoon's Wall Street Journal,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pay reparations to illegal aliens. In other words, foreigners who came here without invitation, who came in willful violation of legal statutes passed by our Congress per our Constitution, those people are about to get a groveling apology and huge amounts of cash. Why? Because our government dared to enforce its own laws, which now apparently is immoral. 예, 살벌하죠. 저희가 감히 불법 입국하시는 이 거사를 단속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6억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국경 관리를 포기했다는 소리죠. 영토 포기를 했고 국경 침범자에게 1인당 6억을 지급한다. 제가 처음에 이거 보도를 봤을 때 저 K자 잘못 봤나 했어요. 저 달러 450K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450달러를 뭐 차비조로 주나 보다 그랬어요. 그 K가 들어가면 저게 45만 달러거든요. K가 킬로, 천을 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1인당 45만 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보상으로.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징어 게임인가? 이것도? 그래서 이런 걸 미국 집권 세력이 이런 정책을 지금 물론 검토 단계입니다. 검토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공화국을 해체하고 공화국의 정신을 해체하려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음모론이 아니었구나. 이때까지 글로벌리스트 뭐 이런 얘기한 게 음모론이 아니구나. 이게 현실로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국내 전략을 보면 지금 방금 보셨듯이 국경 이민 관리를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그 로직은 이렇습니다. 원죄가 많은 우리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담을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께 약소 하나마 4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CRT입니다. 비판적 인종이론. 미국은 백인이 주도한 현대 문명의 가장 잘 나가는 승자니까 가장 죄를 많이 지은 나라고 가장 원죄가 많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과 관점을 해체하죠. 이제 G, 젠더 평등, C,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또 C, 저거는 CRT, 비판적 인종 이론. 이게 악마 내러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수급 체계를 해체하죠. 기후 변화 떠들면서. 그 다음에 뭐 성전환 여성을 대장, 그러니까 사성 제독에 임명을 했습니다. 젠더 평등입니다. 패스포트 성별을 M, male, F, female, 즉 남녀뿐만 아니라 X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며칠 전부터. 젠더 평등입니다. 그리고 월가는 ESG를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 정부, 세계 다른 나라 기업이 ESG를 따르지 않으면 돈을 안 질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E는 뭐냐? 기후변화입니다. environment. S는 뭐냐? 사회적 책임인데 저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저게 뭐냐면은 젠더 평등을 뜻합니다. 젠더 평등 CRT. G는 뭐냐? 기업 구조 투명성인데 저게 1차, 2차 산업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 3차 산업, 뭐 소프트웨어, 뭐 언택트 산업 이런 거는요. 딱 저기 테이블에다가 놓고서 저거 보다가 컴퓨터로 하다가 그 다음에 딱 잘라버리면은 그냥 해고하고 다시 사랑구하고 이거 얼마든지 해요. 노동조합에 덜 시달려요. 2차가 되면 저거 재료 없다면 살벌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들의 대중정책은 사실은 요새 이제 중국과 조금 갈등이 있긴 한데 미국이 아니라 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 트럼프가 하듯이 고강도 압박. 지금 고강도 압박했으면 지금 금융 차단했어야 되고요. 중국계 기업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책임을 추궁했어야 되는데 고강도 압박이 아니라 저강도 대립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의 무역대표부에 그 타이 무역대표부 이제 그 장관이라 그러나요? 뭐 무역대표죠. 사실 무역대표니까. 무역대표가 dial down temperature in U.S.-China relation. 그러니까 미국 중국 관계에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좀 김을 좀 빼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제 중국 살살 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엊그저께 발언입니다. 이 자들 그럼 누구냐? 글로벌리스트들, 그다음에 빅3,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 그다음에 스왑프, 그러니까 정치 기득권들, 워싱턴 부근에서 디글디글거리고 뒹구는 자들, 그다음에 이제 GCC 악마 내러티브 떠드는 사람들, 뭐 이런 자들이죠. 이 자들은 결국은 공화국을 약화시키고 공화국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의식, 심리를 약화시키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국경 관리를 포기하고 국경을 무단 월경한 사람들한테 단속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1인당 6억씩 줘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을 기한하겠냐고요. 굉장히 뭔가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신병 같은 느낌을 좀 주죠. 아까 터커 칼슨도 루나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른 것 같은 또라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정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그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의 회의가 열렸는데 수장 혹은 간부들의 회의인데 그 연석회의에서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정보기관에 있어서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걸 논의하는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원 정보위원장 누네스가 하도 기가 차서 공화당 사람 간골이죠. 야, 정보기관 안에서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접근성, 소위 그런 것들 높여봐야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못 막어 라고 한 방 갈겼습니다. 우리가 다양성,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이른바 비판적 인종이론에 의해서 막 무슨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인종들에게 이상한 특혜 막 몰아주는 거, 이거 다양성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평등성이고요. 이런 게 포용성이고요. 이런 게 접근성이에요. 걔들이 말하는 이 젠더 평등, 동성혼 뭐 띄워주고 뭐 이런 거 다 띄워주고, 이게 남녀 성급을 없애고, 이걸 얘들이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접근성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애고 화장실을 다 한 칸씩 만든 다음에 그 화장실에 남자 한 칸씩, 남자도 들어가도 되고 여자도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걔들이 접근성을 높였다 그럽니다. 아니, 성전환자 혹은 자기가 뭐 육체적으로는 아직 남자인데 호르몬, 이게 겉으로는 호르몬도 하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여자인 사람은 그거 어디 들어가야 되냐? 트랜스는 접근성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냐, 화장실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는 사성제독, 이게 이제 남성에서 여자로 이제 트랜스한 사람을 별을 4개를 달아줬어요. 라첼 레빈. 그 다음에 엊그저께부터는 미국 여권에 성별 표시가 메일, 남자, 피메일, 여자 뿐만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에서 X. 트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X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다가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오마로바, 여기 카자흐스탄 출신 모스크바 대학에서 마르크시즘 가지고 박사학위 1989년에 받은 여자인데, 마르크스주의자인데, 이 은행 철폐론자거든요. 은행 철폐론자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 우리로 치면 통화감독관으로. 근데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실제로 은행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지금 지명을 했다고. 이게 아마 상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두고 봐야겠어요. 이런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더 심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보면, 제가 보면 멘탈이 붕괴한 겁니다. 바이든 정부 멘탈 붕괴. 바이든 정부 멘탈 붕괴입니다. 왜 멘탈이 붕괴했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든 지지율이 36, 뭐 37 이렇습니다. 형편없이 낮아요. 그 다음에 공화당 대 민주당의 당 지지율, 그걸 제너럴 발롯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보통 민주당이 좀 높게 나와도 공화당이 선거에서 안 밀려요. 공화당 쪽이라고 의사 밝힌 사람들의 그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여론조사에서 공화가 이미 민주를 3%포인트 앞질르기 시작했습니다. 47대 44. 그럼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는 뭐 예를 들어서 50대 뭐 38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완전히 박살난다는 소리입니다. 50대 뭐 41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계속 내려가니까 지금 추세가. 그리고 지금 벌써 미국은 이제 하원 의원은 2년마다 선거를 전체가 다시 하잖아요. 공화 쪽 연방 하원 의원 중에 내년에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민주당은 벌써 10몇 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심지어는 민주 하원 총 두목 펠로시도 지금 불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돌아요. 이게 2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이 정치자금 그렇게 허덕거리면서 모아가지고 선거자금 모아서 출마해서 또 떨어지고, 이게 민폐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싶으면은 출마 안 해 그러고 뒤로 물러나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20세기 역사에서 최소한 지난 한 120년 동안 이 상원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나 제3당, 조그만 제3당, 뭐 프로그레시브 파티, 뭐 리버테리안 파티 이런 데 가는 경우는 있었어도 공화가 탈당해서 또 다른 거대 정당인 민주로 간다든지 민주가 탈당해서 또 다른 정당인 공화로 간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원의원 중에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 벌써 2명, 웨스트버지니아는 맨신, 아리조나 시네마 이 둘이 벌써 민주당 탈당해서 공화당으로 옮기지 않겠냐 이 얘기 나오고 있다고요. 미국 지난 1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공화 민주 사이에 탈당해서 당 바꿔 타는 경우는 상원의원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의 기반이 무너져 가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의 멘탈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 천문학적인 무슨 경기 부양책 3.5 트릴리언 달러짜리 지금 그 법률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데 공화는 공화대로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극좌파들이 또 반발해요. 자기들 거 안 반영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거 통과될 겁니다 하고 떠도 장담하고 있는 거는 바이든하고 펠로시밖에 없어요. 바이든이 엊그저께 기자회견에서 우리 그거 통과시킬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팀 카튼인가 공화당 상원의원이 그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사람 말하는 프레임워크는 자동차 타이어 2개 빵꾸 나가지고 깨골창에 빠져 있고 뒷유리도 다 깨져 있고 이제 그 앞에 그 축 조정하는 것도 다 부서져 있는 그 자동차에 그 자동차에 두고서 프레임워크 멀쩡하게 작동합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지금 바이든이 말하는 프레임워크라는 게 그렇게 비웃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멘탈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이 멘탈 붕괴 일어나면은 개발질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11월 5일 다음 주 이제 금요일쯤에는 정해지겠죠. 그렇게 돼서 국민의힘 후보가 제대로 이재명을 밀어붙이면 이재명 쪽 멘탈 붕괴 일어나요. 이재명 벌써 멘탈 붕괴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두환 기념비를 발로 밟으면서 윤석열 같으면 이거 못 밟아요 하면서 밟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 뭐 멘탈이 이상한 데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은 증상이에요, 그게. 말이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 거 밟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제대로 나는 전두환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이고 우리는 전두환한테 당한 그 세력을 대변하니까 윤석열 당신은 전두환을 용서하거나 용인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조져야 되는데 이재명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지가 전두환 기념비를 팔짝팔짝 그 위에서 뛰면서 너도 뛰어봐 하니까 이게 뭐 고무줄놀이하고도 자빠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총량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그럼 전부 이제 식당의 면허가 이제 조폭을 둘러싸고 음성거래해야죠. 국제 마피아인가 뭔가 성남 마피아인가가 다 하겠구만. 전국 다 털어서. 그 소문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목조운대에 포장마차 사업권이 몇 천만 원 몇 억씩에 음성 거래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는 일정한 그 동네 이것도 끼어 있고, 예. 그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식당도. 심지어는 개인 이름으로 해놨는데 그 개인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사망 신고도 안 내고 그냥 죽은 식당 사장 이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서류상엔 계속 살아 있는 거야. 150살 되도록. 황당한 일이에요, 황당한 일. 이게 멘탈 붕괴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 진영 전체가 아직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멘탈 붕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후보 제대로 뽑아가지고 이거 밀어붙이면요, 쟤들 계속 악수둬요. 제가 장담합니다. 세상 일이 그렇더라고요. 바이든도 똑같은 거예요. 멘탈 붕괴 왔으니까 멘붕이라고 멘탈 붕괴 왔으니까 월경한 사람들 45만 달러씩 한 명 앞에 입에 채워줘 이 소리 하는 거죠.
자, 이 자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 거냐? 이 자들의 그 국가관이 뭐냐? 이 자들을 저는 타버럴이라고 부릅니다. 타버럴. 타락한 리버럴. 이 타버럴의 기본 관점은 이거예요. 공화국의 기초가 되는 자유로운 개인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관점은 네오콘도 똑같아요. 짝퉁보수 네오콘도. 네오콘은 이 전제 위에서 결론이 뭐냐면 강력한 세계 경찰 국가를 만들어 국민에게 윤리와 도덕을 재무자게 해야 됩니다. 이게 네오콘의 얘기예요. 반면 타버럴은, 타락한 리버럴은 강력한 유모 국가, 내니 스테이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주는 유모 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보살펴줘야 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국가 따위, 사회 따위가 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합니까? 국가와 제도가 할 수 있는 건 개인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로막지 않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의 지금 정책이 교육에 관해서는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쟤들 요새 발표되는 글들이에요. 뭐라고 발표하냐. 요새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 쫓아와가지고 그 CRT 교육하고 이거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애들을 책임져야 돼. 애들이 뭐를 생각할 거고 뭐를 느끼게 할 건지에 관해서 책임져야 한다. 이 자들 자기 입에서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한번 읽어보고 너무 우울하고 잔인하더라고요. 그 미국 흑인 작가 중에 하나 토니 머리슨이라고 있습니다. 흑인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도 받았죠. 그 사람의 빌러브드라는 소설 같은 경우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뭐 짐승 수간도 나오고 근친상간도 나오고 이제 그 강간도 나오고 그 흑인 노예 시절 얘기를 쭉 다루고 그다음에 자기 아이들 살해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잔인한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조숙한 아이들이 지들이 찾아서 읽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 중고등학교 학교 영어 교육 시간에 독본으로 쓰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들은 뭐라고 하냐. 아, 무슨 말이세요? 이것은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잔인한 노예제도를 고발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위대한 문학가가 쓴 작품인데 이거를 당연히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읽히고 공부시켜야죠. 쟤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여기 이제 CRT 비판하는 학부모들은 야,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변태적인 걸 많이 담고 있는 건데 그거 10대 중반 애들한테 영어 독본으로 읽히냐? 조숙한 애들이 찾아서 읽는 건 오케이. 이러고서 들이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국가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의 사고방식을 다 머릿속을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교조, 그 다음에 전교조에서 빠져나간 교원노조 이 사고방식이죠. 문재인 정부 이 사고방식이죠. 소득. 개인이 땀 흘려서 버는 게 아니라 국가가 소득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소득제. 윤리와 도덕. 개인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해 준 PC 혹은 국가가 공인해 준 GCC. 젠더평등, 기후변화, CRT. 국가가 유모를 해도 유모국가, 내니스테이트를 해서 국민의 의식주와 행복을 책임져야 된다. 뭐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네오콘과 똑같이 타버럴은 공화국이 뭔지를 몰라. 공화국은 자유로운 개인에 바탕한 거예요. 자유로운 개인.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 넘어 들어온 사람들한테 45만 달러씩 입에다 물려주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참 문제가 있죠. 이왕 나온 김에 이 보수는 원래 리버럴입니다. 이 보수와 리버럴 이거는 보수의 반대말은 진보가 아니에요. 보수의 반대말은 리버럴이에요. 야, 보수 진보 그분들 집어쳐. 못 집어칩니다. 세계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 용어들 써요. 그러면 정치 사상, 정치 철학에 관한 얘기 하지 말어 이 소리 아니야. 그럼 사상과 철학을 가지지 말어 이 소리 아니야. 다 같이 무식해지자 이 소리 아니야. 무식이 애국이요? 아니잖아요. 단지 보수 진보 구분털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보수의 컨서버티브의 반대가 뭔데? 리버럴이에요. 프로그레시브 아니에요. 영어에서. 그럼 보수와 리버럴이거든요. 근데 리버럴이 역사를 보면 고전적 리버럴, 저걸 저는 고버럴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고전적 리버럴과 타락한 리버럴, 타버럴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백모는 좀 빼딱한 데가 있어. 리버럴 같아. 아니, 리버럴 맞는데요. 저 고전적 리버럴입니다. 그래요. 클래식 리버럴입니다. 이 핵심 명제들이 보면 이래요. 리버럴의 핵심 명제. 이게 보수의 핵심 명제. 에드먼드 버크, 보수 정치 철학의 아버지. 그 사람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고전적 리버럴이에요.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 정치 사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만든 당 이름을 자유당이라 그래요. 리버럴 파티. 고전적 리버럴이에요. 우남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정치 철학, 정치 사상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전형적인 군복 입은 고전적 리버럴이에요. A classic liberal in the army uniform이에요. In the military uniform. 군복 입은 고전적 리버럴이에요. 그 고전적 리버럴이 보수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에드먼드 버크 용어예요. 이게. 근데 이게 동시에 리버럴 용어라고요. 보면 고전적 리버럴. 국가의 기초는 자연법, 청구 인권에 의해 존엄성을 가지는 자유로운 개인이며 사람은 정치, 체제, 사회에 관한 판단과 습속을 형성할 수 있다. 습속이라는 건 이제 정치 문화, 습관, 풍속. 그 이제 풍속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모리즈. 이거는 이제 에드먼드 버크 용어는 아니고 엊그저께 제가 읽어드렸던 알렉산더 해밀턴과 같은 용어죠. 그런 명제죠. 그 다음번 거는 이제 에드먼드 버크 거를 제 식으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윤문을 한 명제들이에요. 다음 두 개의 명제는.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의 아버지죠. 보수 사상에.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식의 혁명은 안 된다. 인간은 국가 엔지니어링을 위한 부품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영혼을 가진 개인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국가의 부속품은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개인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쇠락하고 지속성이 없으면 개인이 박멸된다. 과거 일체 다 부정. 오늘부터 전혀 다르게 갑니다. 그러면 개인은 황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으면 개인이 박멸돼요. 그렇다 그래서 변화가 제대로 된 혁신조차 안 해? 그럼 사회가 퇴락하죠. 쇠락하죠. 이거 에드먼드 버크 용어예요. 버크의 말이에요.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이거 다 그러면 뭐냐? 이게 고전적 리버럴, 고버럴의 말이면서 이게 동시에 보수주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는 처음부터 고버럴이에요. 리버럴이에요. 진보라는 용어요. 쟤들이 저거 납치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정치에서 진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거는 미국의 약 120년 전에 1896년에서 1920년까지 1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까지 한 20여 년 동안을 미국에서 진보 시대라고 불러요. 프로그레시브 이어러. 뭐가 진보인데? 기독교와 중산층이 주도했어요. 노동계급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젠다가 뭔데? 반독점, 엔타이트러스트. 거기에 또 금주도 들어가요. 금주. 술 먹지 말자. 그래서 금주법이 내려져요. 저 진보 시대 때.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저걸 대변하는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기업 체질 강화. 저게 헨리 포드예요. 그러니까 미국 진보 시대는 그 여권 신장, 여성 참정권 이런 거요. 저 시대 때 여성 참정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미국 진보 시대를 보면 저게 고버럴이에요. 그냥 보수예요. 혁신적 보수. 그러니까 혁신을 해나가는 고버럴, 혁신을 해나가는 보수.
저게 이제 지금 용어, 그 옛날 용어, 옛날식에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리버럴이 타락한 리버럴, 타버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이 타락의 시점이 서유럽은 한 50년 전에 왔습니다. 파리고 오면 1871년, 비엔나 주식시장 공황 1873년, 그때 왔어요. 150년 전에. 저걸 왜 저렇게 잡냐면요. 저 시기를 딱 거치고 나서 엊그저께까지 자유당 하던 영국의 휘그당, 지금 영국 휘그당 없잖아요. 노동당과 보수당밖에 없잖아요. 옛날엔 휘그당 무지하게 강했습니다. 휘그당 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유당을 하던 사람들이 유럽 각국에서 둘로 딱 나뉘어요. 하나는 보수로 오고요. 아니요, 보수도 안 와요, 거기. 하나는 그러니까 파시즘적인 성향을 갖게 돼요. 민족지상주의.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급진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그래서 서유럽에서 리버럴이 저 19세기 말에 깨져버려요. 없어져요. 미국은 워낙 정치 문화가 강하니까 한 100년을 더 간 것 같아요. 100년을.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부터 깨지기 시작해서 1991년대에서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리버럴이 다 없어지고 좋은 리버럴은 없어지고 타버럴만 남은 거예요. 타버럴. 그러면 좋은 리버럴 전통은 어디 갔냐? 보수로 와버린 거예요. 그냥 다. 그 보수가 지금은 보수가 개혁적이면서 좋아요. 미국 같으면은. 굉장히 좀 달라졌어요. 이제 네오콘에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을 했다고요. 고전적 리버럴이.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란 이름으로. 민주당은 극단적 타버럴 됐고, 공화당은 이 고버럴, 고전적 리버럴 성향으로 정리되는 중이에요. 네오콘 떨치고. 공화당이 이제 왕창 뜨고요. 민주당은 이제 일대 위기에 빠졌죠. 타버럴이 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간 거냐? 국경 담 넘어서 들어온 사람 한 명당 6억 줍시다까지 간 거예요. 민주당 돌았단 소리죠. 저건 비극적인 일입니다. 미국 양당제, 저 위대한 양당제가 이제 위기가 왔다. 저게 민주당이 스스로 저걸 떨쳐낼 수 있을까? 저 참 이거예요. 이제 한국의 소위 보수 진보 구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고버럴 타버럴 구도로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보수와 타버럴 구도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자유민주공화국이냐 무늬만공화국이냐 그걸로 봐야 된다. 쟤들 무늬만공화국 하는 애들은 획일적 평등국가 혹은 만능 유모국가를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레시피는 온건개혁, 혁신과 지속의 균형, 개인, 자유, 공화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키워드들이 돼야 돼요. 개인,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게 우리 키워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치 벤처를 한다면 국힘이라는 정당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시민 조직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시민 조직체는 저도 엄두가 안 나요. 굉장히 큰 거예요.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국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또 대통령 됐어도 이 정당 정치와 이렇게 그 삿바 싸움을 할 수 없으면 대통령으로서 그냥 죽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던 안 그러던. 그래서 정권 교체와 정당 개혁을 위한 민초들의 실천 프로젝트. 첫 번째는 무선.kr 그래서 선거를 참관하고 감시하는 거. 두 번째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 마이초이스.kr.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 힘을 다져서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주로 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서로 얼굴 트고, 그 다음에 정당 가입하고, 국힘 가입하고, 그래서 국힘을 특히 수도권 같으면 아래에서부터 컨트롤해야 돼요. 저거.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